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애쓰는가? 모두에게 착하게 굴고 항상 웃으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착한 얼굴을 한 인생 노예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의 약점을 더 빨리 눈치채고 이용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한다. 잘 보이려 애쓰는 순간 진짜 당신은 사라진다고. 지금부터 소개할 조언은 관계의 룰을 뒤집는 현실적인 생존 지침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쓰지 마라. 오히려 제대로 맞서라. 인간관계가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계속 잘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고리를 끊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지금부터가 진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부탁을 다 들어주며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잃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단호하게 말한다. 거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술이며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연인, 가족이라 해도 완전히 서로를 통제하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 신뢰와 존중은 다르며 친밀함은 결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고 심지어 자녀도 부모에게 감추는 진실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내면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솔직하고 착해야 한다는 강박은 스스로를 타인의 감정에 종속시키는 길이며 결국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다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할 것과 감춰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등을 돌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무작정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며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으며 경계를 세우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기억하라.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도 온전한 자신일 수 없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존엄이다. 불운한 사람을 무조건 도우려는 태도는 자칫하면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경고한다.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빠져 죽을 수 있다고. 세상에는 타인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 연민을 이용해 자신의 불운을 분산시키려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무기로 삼아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합리화하고 심지어 위로받는 것조차 목적으로 삼는다. 당신이 힘들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이들이 그들이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 손길은 구조 요청이 아니라 정서적 착취일 수 있다. 특히 불행을 감정적으로 전염시키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감정의 동반 침몰로 이어지기 쉽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당신의 연민을 소비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때로는 불쌍함을 방패 삼아 당신의 책임감을 자극하고 마치 도와주지 않으면 냉혈한이라도 되는 듯 죄책감을 씌운다는 점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나의 중심을 지키며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지 함께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도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불행은 전염되며 감정은 물처럼 스며든다. 그러므로 경계하라. 당신의 감정이 진짜 도움인지 아니면 자기 기만에 불과한 동정심인지 분별하라. 불운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연루될수록 당신의 삶은 그들과 동일선상으로 끌려간다. 결국 삶은 선택이며 누구와 함께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무조건적인 선의는 미덕이 아니라 자해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컷이며 그걸 지키는 건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 두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감정에 휘둘려 타인의 불행에 휘말리지 마라.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침몰이다.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무너진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통치자의 지혜는 때로 비난을 대신 받아줄 방패를 갖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세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렇기에 때로는 부정적인 정의 화살을 대신 맞아줄 존재가 필요하다. 모든 책임을 끌어안는 태도는 고결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감정의 충격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해야 리더십도 지속된다. 특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대중의 비난과 증오가 집중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때 그것을 일일이 다 받아내려 하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권위는 약화된다. 희생양을 둔다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충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치 방패처럼 당신의 판단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후일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로운 선택이다. 대중은 결과보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실패보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하려는 태도는 위대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것이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오해, 누군가의 감정까지도 당신이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다. 당신은 신이 아니다. 관계와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위치를 조율할 줄 알고 때로는 불편한 역할도 타인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리더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 원칙은 이렇다. 모든 비난을 품에 안지 마라. 때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장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진짜 지혜다.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타인의 시선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단언한다. 위대한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당신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그 누구도 우리를 마음대로 재단할 권리가 없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살다 보면 자신의 본성과 욕망은 점점 왜곡되고 결국 자아는 지워진다. 타고난 성향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내면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결국 무너진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거나 감추는 삶은 한순간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끝내 고립되고 무력해진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없고 감정도 판단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면 그 관계는 위태롭고 얕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기대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번째 원칙은 이렇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평가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남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은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그 변덕이 습관이 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한다. 일관된 사람만이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루는 이렇 다음 날은 저런 사람, 어제는 예라 해놓고 오늘은 아니오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사람의 성향은 고정될 수 없고 환경에 따라 유연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고민과 명확한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은 중심이 없다는 뜻이고 중심이 없는 사람은 판단력도 설득력도 영향력도 잃게 된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말에 스스로 모순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매일 바뀌는 감정과 생각에 따라 결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는 피동적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신뢰도 따라가지 않고 기회도 비껴간다. 신뢰란 단호함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는 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일관된 사람이다. 설령 처음의 결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일관성에서 오는 진정성과 태도가 주변의 믿음을 이끌어낸다. 반대로 매번 말을 바꾸는 사람은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결국 그 무엇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자산이며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신용이다. 오락가락하는 언행은 곧 인생을 허공에 떠다니게 만든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명확하다.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신뢰를 버리는 것이다. 변덕은 개성도 아니고 유연성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무책임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달콤한 말들이 전부 진심일 거라 믿는다면 이미 누군가의 계산된 말 속에 빠져든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경고한다. 칭찬에 속지 말고 아첨을 비난하라고. 당신에게 늘 좋은 말만 건네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진정한 호의는 때때로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그 표현함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 반대로 늘 당신의 기분만 맞추는 말은 당신의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을 흐리고 판단을 왜곡시킨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태도는 당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 왜냐하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대체로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완벽함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아보며 대중의 칭찬은 때로 가벼운 인기일 뿐 실질적인 가치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두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과 방향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요동친다. 아첨은 관계를 갉아먹는 달콤한 독이다. 그 말이 주는 만족감에 익숙해질수록 비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진실을 거부하는 인간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악명 높은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진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원칙은 분명하다. 칭찬은 듣되 취하지 말고 아첨은 경계가 아닌 단절로 대응하라. 진짜 지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 아픈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감언이설에 속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입술 끝에서 조종당하게 된다. 체면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완충장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당신을 망가뜨리는 족쇄가 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한다. 체면은 너무 지켜도 너무 버려도 안 된다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정한 품위와 조심성은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지표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무게감은 사라지고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너무 경직된 체면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반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태도는 당신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특히 사회적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경계 없는 행동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웃자고 한 행동이 웃음거리가 되고 편하게 나선 말 한마디가 무례로 오해받는 순간 당신의 사회적 입지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시에 체면을 지키겠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튀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이며 타인을 무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치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정숙한 척, 깊은 척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진다. 종교적 믿음이나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진심일지라도 지나친 표현은 오히려 가식처럼 보이기 쉽고 오히려 당신이 말하는 진리를 가볍게 만든다. 일곱 번째 원칙은 이렇다. 체면은 균형이다. 지나치게 꾸미지도 무너뜨리지도 말라. 사람들 사이에서 품위를 잃지 않되 그 품위가 벽이 되어선 안 된다. 당신의 진정성과 개성은 균형 위에서만 빛난다. 체면은 무기이자 함정이다. 잘 쓸 줄 알아야 사람을 얻고 잘못 쓰면 모든 걸 잃는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상대의 말에 속지 말고 그 말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야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단언한다. 반박은 진실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미지근한 동의는 아무 말도 얻어내지 못하지만 날카로운 반박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 틈에서 본심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진실을 흘리게 된다. 특히 애매한 표현, 둘러대는 말, 회피하는 태도는 그 속에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신호다. 이럴 때 반박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그 숨은 의도를 꺼내는 열쇠가 된다. 마치 달콤한 미끼로 상대를 유인하듯
적절한 질문과 의심을 던지면 감춰진 욕망이나 불안, 두려움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 진짜 속마음은 무방비 상태에서 가장 잘 드러나며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무심하게 반응을 유보할수록 상대는 스스로를 노출하게 된다. 때론 일부러 의심하는 척 가장하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은 인간관계를 조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호를 위한 전략이며 진심 없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의 수단이다. 세상은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며 사람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가면을 쓴다. 그 가면을 벗기려면 직접 벗기려 들지 말고 상대 스스로 벗게 만들어야 한다. 8번째 원칙은 이렇다. 진심을 알고 싶다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라. 불편함 속에서 나오는 말만이 진짜다. 관계의 본질은 신뢰에 있지만 신뢰는 시험을 통해 단련될 때만 진짜가 된다. 믿고 싶은 것을 믿기보다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 사람들은 대개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마음을 연다고 생각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전혀 다른 진실을 꿰뚫는다. 그는 말한다. 사람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기대라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면 그 호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시되고 망각되기 쉽다. 반면에 당신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을 등지고 선물을 받으면 금세 무뎌지지만 무엇인가를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대상에게는 끊임없이 관심을 쏟는다. 그 기대는 당신의 존재 가치로 전환되고 결국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의 기억은 감사보다는 욕망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잊히지 않길 바란다면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회성 친절은 감동을 주지만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대되는 존재는 신뢰와 존중을 함께 얻는다. 또한 빨리 제공된 과일은 금방 소비되지만 천천히 익숙해지는 존재는 오래 남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면 존경도 기대도 멈추게 된다. 9번째 원칙은 단순하다. 기억되고 싶다면 호의보다 필요로 존재하라. 친절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필요는 관계 전체를 이끈다. 자신을 필요하게 만드는 기술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관계를 지배하는 본질적인 힘이다. 누군가의 예의 바른 손님으로 남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찾게 되는 조용한 핵심이 되어라. 그때부터 당신은 관계의 주변이 아닌 중심이 된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한다. 현자는 혼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남의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존재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 속에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더욱 단단해진다. 이런 사람은 로마처럼 거대하고도 질서 있는 내면 세계를 갖추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위대함을 이뤄낼 수 있다.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취향과 지성을 가진 이가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이가 없다면 홀로 걸어가는 길을 택한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자존감은 단순한 독립심이 아니라 신적인 본성에 가까운 자기 충족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선하고 둔감한 사람은 오히려 악을 끌어당기고 무능함으로 자멸하게 된다. 세상과의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감정도 표출하지 못하는 자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쁨뿐 아니라 분노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알아보고 비웃듯이 무기력한 착함은 결국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짜 고귀함은 단맛만이 아니라 쓴맛도 가진 태도에서 나오며 그것은 행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다. 당신이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당신의 말과 행동에는 왕의 품격과 위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위엄이란 물리적 권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세상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10번째 원칙은 이렇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위험을 갖춰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도 완전한 인간이다. 관계를 잘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은 단순한 인간관계 매뉴얼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날카로운 무기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마라. 당신은 맞서 싸울 자격이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 행동하라.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더 깊고 현실적인 인생 통찰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지혜의 지도를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다음 한 걸음 여기서 시작된다.